요즘 기술 업계를 보면요. 정말 하나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모든 대화, 모든 투자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죠. 네, 무슨 새로운 데이터 센터, 더 빠른 칩, 천문학적인 투자 소식들이 계속 헤드라인을 장식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열광적인 폭풍의 눈, 그 한가운데서 정반대 방향으로 아주 고요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배가 한 척 있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모두가 돈을 막 쏟아 부을 때 오히려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 곳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어떻게 이 회사가 2026년을 앞두고 최고의 투자처 중 하나로 꼽히는지, 또 그들의 어마어마한 현금과 곧 있을 리더십 교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죠. 좋습니다. 핵심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인내심과 선택권. 인내심과 선택권이요. 네, 버크셔는 지금 당장 이 파티에 참여하는 대신에 나중에 파티가 끝난 뒤에 가장 좋은 자산을 그것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실탄을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 21세기 기술혁명 시대에 맞는 전략일지 아니면 그냥 낡은 구시대의 유물일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실탄의 규모부터 좀 보죠.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이 무려 3,820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아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잖아요. 상상조차 잘 안 가는 규모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워런 버핏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2025년 주주총회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현금과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아, 식수로 쌓인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의도된 전략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 게 없다는 겁니다. 살 게 없다. 더 정확히는 제값 주고 살 만한 매력적인 기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AI 관련 주식이라면 일단 사고 보는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실제로 그 대가로 2025년 주가 성과는 S&P 500 지수나 다른 기술주에 비해 뒤처졌다고 하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좀 탈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게 왜 강점이 되는지 보이거든요. 강점이요? 네. 주가가 뒤처졌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주가에 거품이 끼어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버크셔의 주가는 장부 가치의 한 1.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건 시장의 기대치가 과열되지 않았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AI 주식들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꽉 찬 상태라 작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버크셔는 오히려 든든한 체력을 바탕으로 작은 호재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을 비축해준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미 잔뜩 늘어난 고무줄이 아니라 이제 막 당기기 시작한 팽팽한 고무줄 같은 상태죠. 게다가 단순히 현금만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본업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어요. AI에 대한 직접적인 대규모 투자 없이도 그런 성과를 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보통 버켓셔 하면 투자를 잘하는 회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업 자체의 힘이 엄청나군요. 맞습니다. 특히 버크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사업 모델을 이해하면 이 현금의 비밀이 풀립니다. 보험 사업이요? 네. 가이코 같은 보험자 회사들은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먼저 받아서 쌓아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죠. 그 사이에 발생하는 막대한 현금, 이걸 플로트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버크셔는 이자로 돈을 내지 않는 이 거대한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왔던 겁니다. 이 사업 모델 자체가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계인 셈이죠. 그런 안정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겠군요. 그리고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워렌 버핏의 퇴진이라는 어쩌면 가장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마하의 현인,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인 워런 버핏이 2025년 말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렉 에이블이 그 자리를 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핏 없는 버크셔는 상상하기 어렵죠. 이건 명백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카리스마와 천재성에 의존해온 제국이 리더를 잃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시각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렉 에이블이 지휘봉을 넘겨받는 시점이에요. 그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상 가장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4천억 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한 최상의 상태일 때 회사를 물려받는 거죠. 아,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치트키를 손에 쥐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렉 에이블이라는 인물 자체에 있습니다. 그는 버핏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버핏이 독보적인 투자자였다면 에이블은 최고의 운영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끌었던 버커셔 해서웨이 에너지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거든요. 복잡한 에너지 사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여기서 버핏이라는 홈런 타자에서 에이블이라는 안타와 출루율에 집중하는 타자로의 전환이라는 비유가 나오는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버핏처럼 시장의 변곡점에서 아무도 상상 못한 통 큰 투자로 경기의 흐름을 확 바꾸는 모습은 이제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에이블 체제의 버크셔는 아마도 기존에 보유한 철도, 에너지, 제조업 같은 다양한 사업들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더 집중할 겁니다. 이건 버핏 시대의 드라마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변화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회사는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타일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어질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버핏 자신도 에이블의 리더십을 믿고 자신의 지분을 모두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죠. 이건 단순한 신임 그 이상의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고요. 맞습니다. 나를 믿는다면 이 사람을 믿어라. 나는 내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긴다는 선언이니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정장치는 없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 현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새로운 리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선택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선택권이라는 개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택권이란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 혼자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말로 말하면 추상적이니까 실제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었죠. 모두가 가진 걸 내다 팔기 바빴던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워런 버핏은 뭘 했을까요? 그는 시장 붕괴의 진원지였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모두가 망할 거라고 생각할 때 말이죠. 그렇죠. 모두가 골드만삭스가 망할 거라고 생각할 때 버핏은 오히려 그들의 생명줄이 되어준 거죠. 그 대가로 엄청난 조건의 우선주와 워런트를 받았고 몇 년 후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금 버크셔가 쌓아두고 있는 3,820억 달러의 현금은 바로 그런 제2, 제3의 골드만삭스 모먼트를 기다리는 실탄인 셈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강력하게 들리네요. 지금의 이 AI 열풍이 만약 과잉 투자로 인한 거품 붕괴나 깊은 시장 침체로 이어진다면 네. 그때 버크셔는 시장의 유일한 구원 투수이자 또 가장 탐욕스러운 사냥꾼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핵심 자산을 헐값에 내놓아야 할 때 버크셔는 쇼핑카트를 끌고 가장 좋은 물건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버크셔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선택권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시나리오네요. 그런데 만약 그런 극적인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요? 좋은 질문입니다. 시장이 계속 안정적으로 흘러가거나 AI 거품이 터지지 않고 연착륙한다면 그 많은 현금은 그냥 금고 안에서 잠자고만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건 기회비용 낭비 아닐까요? 당연히 플랜 B, 플랜 C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그 현금을 주주가치로 전환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선택지는 자사주 매입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회사 돈으로 시장에 풀린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아,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거요? 네. 그럼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제가 가진 한 주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주주들에게 아주 세금 효율적인 환원 방식이죠. 배당금처럼 직접 현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식의 가치를 높여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돌려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4천억 달러에 가까운 현금과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다소 하락하더라도 원금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수익만으로도 웬만한 대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을 훌쩍 넘길 수 있어요. 이건 그 자체로 엄청난 안전마진이죠. 마지막으로 배당금 지급도 가능하겠고요. 물론입니다. 버크셔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영영 찾지 못한다면 배당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버크셔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는 것보다 그 돈으로 언젠가 올지 모를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는 걸 더 선호할 겁니다. 그게 바로 버크셔에 투자하는 이유니까요. 그렇죠. 핵심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주에게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략은 현재 시장을 휩쓸고 있는 AI 열광에 대한 아주 의도적이고 절제된 역발상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싼더미 같은 현금으로 무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 승계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뒤에 시장이 위기에 빠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것이 핵심이군요. 결국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 혁신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서둘러 서핑보드에 올라타서 파도를 타는 것이 현명한가? 아니면 모두가 파도를 탈 때 해변에서 묵묵히 방파제를 쌓으면서 다음 파도 혹은 그 파도가 휩쓸고 간 뒤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가? 버크셔 해서웨이는 명백히 후자의 길을 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역사가 증명해 줄 겁니다. 이 버크셔의 접근법을 단순히 투자 전략을 넘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쫓고 또 유행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때로는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나 나만의 현금, 그러니까 시간이나 에너지, 지식을 조용히 비축해두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보이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잡기 위해서